안녕하십니까. 주식강의 시대 방장 핑크캣입니다. 차트 분석 입문자를 위한 차트의 완성 보조지표를 만들어보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획 강의로서 총 24편의 시리즈로 구성되어집니다. 차트 분석의 필수 요소인 보조지표를 다루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학수학 정도의 실력만 있다면 언니, 오빠,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조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시계가 2바퀴 돌 때까지만 강의를 보실 수 있다면 누구라도 보조지표를 다룰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보조지표를 전혀 다룰 줄 모른다. 그러면 1강부터 보시고요. 어느 정도는 다룰 수 있어. 그런데 뭔가 설정하고 이런 것이 잘 안 돼. 그러면 9강부터 보시고요. 다 아는데 이 지표가 잘 안 만들어져. 이러면 17강부터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계획입니다. 5강에서 8강까지 연속 함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텐데요. 한 편으로 제작하지 않고 여러 편으로 나누는 이유는 함수가 비슷한 성격끼리 묶여 있습니다. 한 편씩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구체적인 사용법까지는 아니니까 편안하게 이런저런 함수가 있구나 하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에 보조지표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함수가 기억나지 않으면 수식관리자 창에서 언제라도 함수 설명을 열고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5강에서 설명드릴 함수는 연산자 함수입니다. 바탕화면 우클릭해서 수식관리자를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에서 우측 상단에 보면 함수 설명이 있죠. 이 안에 제공되는 함수들이 모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함수의 종류를 열어보면요. 데이터 함수, 산술연산자,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조건문, 수학함수, 일반통계함수, 기본지표함수, 기타함수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할 것은 산술연산자,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이 연산자 종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연산자부터 열어볼게요. 산술연산자에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여기까지는 수학하고 똑같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건 없고요. 여기 백분율 부호하고 등호 부호 요 두 가지는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내용과 함수에서 쓰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퍼센테이지 부호, 여기 퍼센테이지 부호 있죠? 여기서 설명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에 나머지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백분율이 아니라 나머지라고 써 있는데 예문을 들어보면 현재봉의 종가와 일봉전의 종가의 나눈값의 나머지를 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중요한 설명은 이겁니다. 나눈값의 나머지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5 나누기 2 하게 되면 2.5죠? 이게 정상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여기에 5 나누기 부호가 아니라 퍼센테이지 2 하면 2.5에 나머지 5 나머지 값이죠. 나눈 값의 나머지 이 나머지 5를 그대로 5만 불러옵니다. 많이 다르죠? 이거는 수학이고요. 이거는 함수입니다. 나머지를 구하는 공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호를 백분율이라 안 부르고 나머지 함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헛갈리지 말자고 나머지 함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나머지만 불러온다. 나눈 값의 나머지만 불러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부호는 사용하기 조금 까다로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실력이 붙어야 사용합니다. 지금 이해 안 되시더라도 수식 가운데 수식이 뭐라고 써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나머지 함수가 있다. 그러면 백분율은 아니구나. 일단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함수에서 재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등호입니다. 이 등호의 사용설명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는 종가와 C가의 합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같이 들리긴 하는데요. 수학에서의 합이 아니고 함수에서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학에서의 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7 이것은 5 더하기 2죠.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근데 함수에서는 A는 5 더하기 2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후부터 A는 5 더하기 2값 즉 7의 값을 갖고 다니는 것이죠. 수학에서는
좌우가 같다라는 의미로 등호를 사용하죠. 함수에서는 우측의 값을 a가 대용한다 라고 대체한다 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럼 등호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쓰느냐, 그 이유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a의 뒤에는 5 플러스 2처럼 값이 나올 수도 있지만 수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수식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a 뒤에 뭐라고 굉장히 긴 수식이 붙었다고 합시다. 만약에 이런 수식이 붙었다 그러면 이 수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a라고 지정을 딱 해놓으면 이후에 a 딱 쓰게 되면 이 문장이 자동으로 딸려오는 것이죠. 수학에서처럼 좌와 우가 같다라고 표시할 때 함수로 표현하려면 a 이퀄을 2개 붙입니다. b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a와 b 좌우가 같다면 이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등호의 사용법은 수학의 사용법과 약간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학처럼 사용하려면 등호를 2개 붙여라. 요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여기가 끝입니다. 다음은 관계 연산자입니다. 관계 연산자, 관계. 예. 이 연산자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편과 우측편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것이 관계 연산자입니다. 관계 연산자에 대한 것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내려가면서 볼게요. 간단합니다. A와 B가 논리적으로 같다. 조금 전에 등호 2개 붙인 거 얘기했었죠. 7, 5 플러스 2. 요것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죠. 좌와 우가 완전히 동일하죠. 그래서 함수에서는 등호를 2개를 같이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좌가 우가 같다면 이라는 뜻이고요. A와 B가 다르다면 이라는 뜻이, 이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등호, 느낌표 하나, 등호 하나.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반대죠. 반대 개념입니다. 자, 다음에 A와 B가 다르다면 하고 여기 부등호가 서로 엮갈려 있는데요. 요것은 요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 부호하고 이 연산자하고 이 연산자하고 같은 연산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더 쉽죠. A가 B보다 작다면입니다.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요 4개는 쉽죠? 쉬운데 여기 부호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부등호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등호를 씁니다. 이것을 잘못 쓰게 되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수식에 오류가 납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고요. 부등호를 먼저 그리시고 나중에 등호를 그리셔야 합니다. 지금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나중에 실습편에서 모두 다 같이 수식을 만들어 가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말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게 있었구나, 이런 정도로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논리연산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연산자에는 6개의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중에 2개씩 같은 내용입니다. 제일 위에 거부터 볼게요. A and B 이렇게 하면 A와 B의 교집합을 얘기합니다. 여기 A가 있고요. 여기에 B가 있다 그러면 이 서로 마주치는 이 교집합,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A에도 만족하고 B에도 만족하는 그러한 조건을 구성할 때 A and B 이렇게 합니다. 부호로는 and 기호를 2번 쓰죠. A or B 이렇게 하면 여기가 A 구간이고요. 여기가 B 구간일 때 이 전체가 다 포함되도록 구성합니다. 5월이라는 단어, 이거 중학교 수학이죠. 중학교 수학일 때 교집합, 차집합 나오죠. A and와 5월의 구별만 하실 줄 알면 되겠습니다. 밑에 것은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이것은 좌우의 A, B가 아니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느낌표, 부정부호예요. 부정부호 쓰고 A라고 쓰면 A가 아니라면 not이죠. A가 아니다 라고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not A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 부정부호 조금 전에 한번 보셨죠? 이렇게 부정부호 쓰고 등호를 쓰면 등호가 아니다 라고, A는 B가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방식 조금 전에 보셨죠? 어떤 게 있었는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모두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함수에 대한 내용을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쉬운 연산자입니다. 이 연산자가 낯설게만 여겨지지 않으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예전부터 보아왔던 부호들인데 그것의 쓰임새가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이러한 부호들이 있다.
이런 것만 눈에 낯설지 않아도 오늘 강의는 매우 성공적입니다. 강의 내용이 어렵지는 않으셨는지요? 쉽게 진행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24편이 다 끝내갈 때까지도 쉽다고 느끼셔야 부담없이 강의를 보실 텐데요. 그런 걱정도 합니다. 강의에 대한 댓글 올려주시면 참고해서 강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무튼 강의는 계속 진행되고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 잊지 마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